안녕하세요. 도경 김문식입니다. 오래간만에 구독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자기 운영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라는 것이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희망,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역량에 과한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너무 과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운에서 좋은 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어요. 격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질이 있고요. 자기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파악하지를 못하고 그냥 오는 그 운을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명리학적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바라다 봤을 때, 근데 좋은 운이라는 게 무슨 운이냐 하면은 이제 용신운이죠. 용신운이라는 것은 원령의 용신운이 아니라 생화극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균형을 잡기 위한 용신을 말하죠. 그래서 용신운이 오면 희망과 소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때 가장 많이 망하게 되고 실패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운영이 부실했어요. 그럼 목과 금이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생겼다 없어지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과 같은 만물에 해당이 되고요. 수화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에 의한 자연 현상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토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토로는 용신을 잡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토로 용신을 잡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 금이나 수화로 용신을 잡죠. 그러면 목, 금 용신 운이 왔는데 수화가 부실하면 그 운이 왔다고 해도 목금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런데 운이 왔으니까 이제 남들은 그 운을 반갑게 잘 쓰죠.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남이 내 돈을 가져가게 되고, 권력을 원하는 자라면 지위를 남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수화라고 하는 용신운이 왔는데 토가 부실해서 토가 중계를 서지 않으면은 목금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용신운에서 대다수 실패를 하게 되죠. 수화용신에서 토가 없이 목금이 안 나온다는 것은 온갖 정신과 머리를 썼으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요. 목금용신에 수화가 불균형하게 되면 온갖 기술과 힘으로 물건을 만들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가 있는데 토운이 온다고 목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중개를 자처하잖아요. 수화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가 토에 들어가야지 토로 이제 물이 들어가서 목을 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명리학의 90% 이상은 원래 이론과 이제 벗어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는 운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목과 금은 기운이라는 게 있어서
토를 조율한다거나 가령 뭐 목국토로 조율을 한다거나 금극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수화가 해요. 그러니까 금목은 수화가 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용신을 수나 화 혹은 목이나 금으로 잡고 그 운이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수화운에는 토가 중개를 해줘야 목금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가 중개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실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금운에는 사주에서 수화 기재가 되어 있어야 목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가령 계수병화가 있어서 토가 중개를 쓰면 목이 실천을 하고요. 정화임수가 있어서 또 토가 중개를 하면 금이 실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과 금 용신운에 이제 물건을 다루고 또 만들고 조작하는 것은 결국 사주에서 수화기제를 하고 있어야 그 목금을 다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사주에 수화기제가 안 되어 있으면 아이디어 부재로 인해서 금목을 잘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목이 서로 화한다는 것은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건데, 금목이 서로 좋아하지 못하니까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롭지 않는 모양을 우리는 상극이라고 말하고요, 조화로운 모양을 상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목이 조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수화라고 하는 온도와 습도가 서로 중화치 못하니까 목과 금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에 대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목금이 화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화합이 되지 않고요, 마치 떡볶이 가게에서 채거를 파는 것과 같이 전혀 공간과 장소와 때에 어울리지 않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후용신입니다. 첫 번째, 한냉한 지역에서 평생을 바라는 것은 추위를 벗어나서 따뜻하게 사는 것이죠. 한냉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생 바라는 것은 추위를 벗어나서, 어려움을 벗어나서 따뜻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 한냉한 기운이 온난한 기운을 만났을 때, 그 온난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 따뜻한 계절이거나 따뜻한 시간을 만났을 때 자기 운영 상태가 이제 되게 잘못되게 돼 있어요. 한냉한 환경에서 살다가 온난한 기운을 만나게 되면 되게 지나간 시절, 한냉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그 부정을 해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죠. 너무 힘들게 고생했고 남들에게 조금도 내 자신이 부각되지 못하게 살았고 내 존재감도 드러나지 못했다는 자기 부정, 어떤 그 비교 부정, 그러면서 쓸데없는 희망을 만들어서 자기를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계속 하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기회가 왔다 해서 썩은 가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즉 옳지 않는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혼이에요. 이혼은 아주 당연하고, 지나간 직업을 부정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향하거나
너무 많은 희망에 부풀어서 많은 실패를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예요. 마치 공무원을 하다가 사업으로 간 것처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모든 초목이 씨에서 싹이 나오는데 90일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싹에서 또 열매가 되는데 또 90일이 걸리죠. 열매를 우리가 먹을만하게 익어가려면 또 90일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갑에서 을로 가려면 45일이 걸리죠.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곰곰이 잘 계획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기회를 잡지 않으면 내일이란 시간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성급하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잡게 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자기가 자기를 절도해간 절도범과 같은 거예요. 원래 하던 것을 그대로 확장해서 해야 되는데, 이 명리학습을 하시는 분들의 의혹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제 운이, 이제 의혹을 가지고 임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런지. 그리고 온난한 기운에서 한냉한 기운으로 이동하는 것은, 내가 온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겨울로 가게 되는 것은 실패율이 전혀 없어요. 원래 온난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심을 막 쓰다가 이제 가을로 가고 겨울로 가니까 내 마인드가 실용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내 마인드가 금전 집착 마인드로 바뀐 거예요. 무언가를 거두어 드리려는 마인드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늘어나고 인간관계는 약간 트러블이 발생하고 그러한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것뿐이에요. 사주가 만약에 원만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이제 이러한 운이 왔을 때 배우자와 자식도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 그 실효성 때문에 이제 갈등이 오게 돼요. 그래서 가족 간에, 배우자 간에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실효성 문제예요. 그래서 온난한 기운에서 한냉한 기운으로 가면은 이 자기 감정이 풀어져 있어서 그 풀어진 자기 감정을 단속해서 실용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냉한 기운에서 온난한 기운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단속해서 열심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왔던 자기 감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 감정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긴장하고 살았던 그 긴장이 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좋아 보여서 사기를 당하기가 아주 쉬워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계속 자기를 단속하고 시간을 엄숙하게 지켜야 되는데, 한냉한 곳에서 온난으로 가게 되면 정신적으로 해이해지니까 그 해이해진 정신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커피숍이라든가 영화 구경이라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큰 엉뚱한 사고를 칠 수도 있어요. 관광차를 타고 놀러를 가서 사기를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간의 문제도 작용을 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할 수 있는 요인 중에서는 이제 수화 목금이라고 하는 오행의 상생 한국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조후의 문제도 있고, 세 번째는 일간의 문제도 있죠. 일간은 신태왕한 일간이 있고 신태약한 일간이 있는데, 신태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왕하고 비겁으로 왕하고 인성으로 왕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신태왕하게 되죠. 신태약이라는 것은 관살이 너무 왕하게 되면 일간이 이제 신경이라고 하죠. 가벼울 경자로 써서 일간이 이제 신경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재성이 너무 왕하면은 일간이 신약하다 이래요. 그리고 식상이 너무 왕하면 일간이 신쇠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일간은 신태왕한데 근왕으로 신태왕하냐, 비겁왕으로 신태왕하냐, 인성으로 신태왕하냐, 신태약한데 관살이 왕해서 신태약하냐, 재성이 많아서 신태약하냐, 식상이 많아서 신쇠하냐, 이렇게 6가지 이제 가 있습니다. 원래는 근왕과 어떤 비겁왕은 재성을 상극하기 때문에 강이라고 해요. 강. 그리고 인성으로 왕한 것을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으로 왕한 것과 인성으로 왕한 것은 자기가 자처하는 거예요. 자처하는 행동이에요. 근왕하다는 것은 자기 성질대로 하겠다는 뜻이고요. 인성으로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행하는 거죠. 그렇지만 비겁으로 왕하면 밖으로 나가서 벌어지는 일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밖에서 잘못된 일의 불똥이 그 여파가 나에게 튀게 돼 있어요.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살중신경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살이 왕하면 일간이 이제 가벼워진다. 살중신경이라고 하죠. 내가 할 수 없는 임무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중가로에 시달리게 되겠죠. 재성이 많아서 신약한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것이고, 신약한 것과 쇠약이 극도로 이제 신쇠, 식상이 많아서 신쇠한 것은 내 성질대로 자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격대로 사는지 아니면 배운 대로 사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나는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소원이지만 옆 사람들은 배운 대로 살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비겁왕과 관살이 왕한 것은 외부에서 온 사건이 나에게 이제 온 여파로 온 것이고요. 근왕하거나 이제 인성으로 왕하거나 혹은 재성으로 왕하거나 식상으로 왕하면 내가 자처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대로 실천을 하거나 내 성질대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제를 해야 할 것과 내가 실제로 해야 될 것을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많은 역학자들이 식상생제는 돈을 많이 벌고 관인상생은 지위가 높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식상생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남에게 펼치는 거죠. 관인상생은 남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 능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적성은 용신으로 봐야 돼요. 오행으로 봐야 돼요. 근왕한 자가 근왕한 운에 오게 되면 지나친 자신감으로 상대를 무시하게 돼요.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임무가 하찮고 별 볼 일이 없어 보여요. 비전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비겁으로 왕한데 또 비겁 운이 오면 외부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제 나한테 오는 건데 거기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충성심 결여, 리더십 부재, 배신과 배반과 같은 이탈 현상이 나타나죠. 내가 내 마음에 들게 행하는 자는 근엄한 자고요. 남을 속상하게 만들어야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은 비겁으로 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겁이 태용한 자는 별것도 아닌 것이 나도 아는 내용을 가지고 떠들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주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그 옆 사람이 가벼운 것도 사실이에요. 근황은 내가 나를 거부하는 거고요. 비겁왕은 상대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 거예요. 비겁왕인 남편이 있다. 그럼 비겁이 왕한 남편을 내가 다스리려면 부인이 자기가 없는 듯 하면 남편이 잘해야 돼. 그러니까 비겁왕인 남편에게 내가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거나 잔소리를 하게 되면 일부러 더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짓을 하는 거죠. 상대를 속상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된 자가 바로 비겁이 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그 설명 욕구나 방어 욕구 그리고 해명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발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으로 왕한 자가 인성운이 오게 되면 지식과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식과 상식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께 넘어가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죠. 인성이 너무 지나치면 너무 자세히 알아서 도전 자체를 하지 않아서 실패하게 돼요. 비겁이 태용하면 재성운은 즉 비겁이 태용한 것을 쓸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비겁이 태용한데 재성운이 왔다는 것은 곧 비겁 태양운이에요. 비겁이 태양하니까 남을 무시하거나 혹은 내가 타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내가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관살이 태양하는 것은 아까 신경이라고 했죠. 모든 일이 과중과료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감당하지를 못하고 힘든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힘들다고 그 사람한테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노동력 결핍과 기술 능력 결핍.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단순해요. 단순해.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스트레스로 가고 노동은 신체 부실로 가죠. 그래서 피해의식과 미래 불안증을 늘 가지고 있어요. 인성으로 왕하다는 것은 내가 일을 벌려놓고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수저. 재성으로 왕하게 되면 내가 일을 벌려놓고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부인이 대신 감당하죠. 배우자가 대신 나서서 싸우는 거예요. 일은 내가 벌려놓고 해결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환상에 젖어서 그 환상대로 한번 따라가 봤는데 따라갈 수가 없죠. 환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지개 수레를 탔는데
마부가 그 무지개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마부와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리게 되니까 일과도 싸우게 되고 사람과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맡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서 다툼이 벌어지니까 꼭 일을 맡겼으면 신뢰하고 믿도록 해야 돼요. 식상으로 왕하는 사람은 일간이 설기가 되어서 만약에 이제 일간이 근황도 없고 인성으로 왕한 것도 없다. 그런데 식상이 왕해서 일간을 설기하면 당연히 일간이 부실하겠죠. 그럼 나는 종일 일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자기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퇴근하면 술도 마시고 잡기도 하게 되는데 결국 노는 시간은 많아지고 일하는 시간은 줄게 되니까 결국 체력과 업무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되죠. 자기가 불쌍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흥에 겨운 행동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평균값에서 볼 때는 분명히 타락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평균값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평균값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아요. 인간은 그 평균값에 미달된다고 생각해서 바라는 것이 생기게 되니까 운이 조금만 바뀌면 그냥 덥석 무는 거예요. 덥석 물면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근운, 비겁운, 인성운, 관살운, 재성운, 식상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성격은 알아봐야 지식일 뿐이고 현장은 모두가 나약하고 허접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명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주를 보지 않고 운만 본다면 신앙, 신약 아무 관계없이 신태왕도 재성운이면 즉시 제다신약으로 돌아가 버려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명리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심하죠. 1%의 희망은 결국 2000배의 폭발적 힘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간의 성격은 6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것을 운에서 볼 때는 하나도 인정하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아직 그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마치 신선처럼 여기면서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쪽 대륙인들처럼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한 3가지나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운을 조심하셔야 돼요. 용신운은 내가 그거는 기대, 희망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한랭에서 온난한 운으로 가는 것은 그 역시 기회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온난에서 한랭으로 운이 가는 것은 그 실효성에 의해서 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성격이 6개가 있는데 운에서는 그 기본적인 성격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사회가 아직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운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극신약한 사람으로 바뀌어 버려서 그 운을 생각지도 않고 덥석 물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얼른 운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기본 성격은 있겠지만
그 기본 성격이 고유하게 존재하는 어떤 대륙성 기질과는 다르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내일은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죠. 운이라고 하는 미끼를 그래서 덥석 누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비법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 이 나라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미끼를 무느냐가 비법이죠. 그래서 일간의 기본 성격 6개가 있지만은 상담할 때는 이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명리학의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리학의 목차는 음양, 오행, 육신, 격국순이죠. 음양에서 100% 이제 쓰임을 정해주고요. 오행은 음양이 시키는 대로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은 음양에 속한 거죠. 그래서 오행에는 원래 기가 없어요. 기운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격국에서는 정신이 나오는 것이고 육신에서는 인간관계를 하는 것인데 모두가 다 정신에서 시킨 거예요. 음양과 격국에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언행 모든 것들은 음양과 격국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음양에 따라서 오행이 변화되고 음양은 곧 한난조습으로 구분을 하죠. 한난은 수화가 만들어내고요. 조습은 토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어요. 토에 따라서 나온다는 것은 그 토가 임수를 먹었느냐 병화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목과 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목과 금이라는 것은 이제 오행에 들어가는 거죠. 수승하강이라고 해서 목금이 나와요. 수승하강에 의해서 목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승하강이라는 것은 수하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어떤 순환을 말하는데 봄, 여름에는 화가 내려오고 수는 올라가고 가을, 겨울에는 수는 내려가고 화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음양에서 한난을 가지고 출입을 보는 거예요. 들어가고 기운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한 기운이 난한 기운을 만났을 때와 난한 기운이 한한 기운을 만났을 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말하는 거죠. 한한 기운이 난한 기운으로 바뀌면 즉 겨울생이 춘하절 운으로 가게 되면 습한 기운이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싶어요. 교제를 하고 싶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리워지고 좋아지고 해 붙으려고 하는 습성이 나와요. 그것으로 인해서 말썽이 생기죠. 그리고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니까 많이 갖고자 하죠. 그렇지만 사람은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있나요? 다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행동에서 결국은 재물적 실패를 거두게 돼요. 사람은 비록 얻을 수 있으나 실속 없는 사람들만 만나게 될 거예요. 또 난이 한으로 바뀌게 되면 난한 기운이 한한 기운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서는 조한 기운이 나오죠. 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실용적으로 거두고자 하는 거예요. 한한 따뜻한 난한 기운이 한한 기운으로 바뀐다는 것은 곧 이익을 취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무언가 다스리고 무언가 오물이 있는 거죠.
무언가 응결시키는 거예요. 무언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난으로 바뀌는 것은 온화한 마음으로 베풀고 산포되고 퍼지고 하는 거죠. 한이 난으로 가게 되면 누구와 이렇게 친하고자 하는데, 이때 과거 사람들과는 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특성이에요. 모든 동물들에게는 이 귀서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인에게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이전에 뭐가 있었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러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민족성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들의 부모가 나처럼 살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귀서 본능은 없고 앞으로만 그냥 진행하고자 하죠. 한이 난이라고 하는 좋은 운으로 오게 되면은 그 한을,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 한을 부정하게 돼요. 과거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과거를 부정하게 되니까 이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나하고 같이 고생한 가족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대개 추석, 구정, 이 명절 때 고향 가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향 가는 스트레스를 얘기하죠. 모든 삶에 대한 과거를 부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주가 어떻든 성격은 과거를 부정하고 미래지향적이라 이제 운이 조금만 바뀌게 되면은 이별이 벌어져요. 용신운은 수화용신을 쓰려면 토가 이 중화작용을 해줘야 돼요. 매개를 해줘야 돼요. 수화라고 하는 한하고 난한 기운이 수화죠. 거기에 토가 들어가야 조하고 습한 조습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조해야 돌멩이가 되어서 돌도 나오고, 습해야 진흙이 되어서 거기서 목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이 용신이 토의 매개를 만나지 못하면 소원과 희망에 의해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과 금은 자체적으로 기운이 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목과 금 그 자체가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과 금을 용신으로 정하고 그것을 쓰려면 수화가 맞아야 다 쓸 수가 있어요. 수화 기제가 되어야 돼요. 수가 있어야 목을 쓰고 화가 있어야 금을 쓰죠. 수화가 이렇게 화합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화합이 되면은 목금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목금이 나오는 거예요. 수화가 화합되지 않으면 목금은 서로 상극이 돼요. 수화라고 하는 것은 병도 만들고 약도 만들어요. 목금은 결국 수화에 의해서 화합이 되지 못하면 목금은 서로 상극을 하게 되니까 물건을 용이하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상담을 잘 하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명리학자가 되려면 그래서는 안 돼요. 되게 거꾸로 말을 해주면 잘 맞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예요. 흔히 내정운이라고 하죠. 내정운 하는데 내정법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 가족들이 주의하기를 원해요. 이 말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죠. 그 일이 무엇이든지 일단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면은 잘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은 운이나 나쁜 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나 저런 것을 해야 되는 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할 운이 있고 작업할 운이 있고 업을 할 운, 공업할 운이 따로 다 있는데 우리 이런 명리 공부한 역학자들도 상담하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타 풍수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담할 때 손님에게 솔직하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손님하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피해요. 그런데 훌륭한 상담사라면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나쁘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손님은 이 명리 상식을 물으러 온 게 아니라 좋다는 말을 들으러 온 거니까 운이 좋은데 어떤 부분이 좋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좋다고만 말해주면 가령 A가 좋은데 B가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운이라는 것은 연차가 있어요. 그 한 해만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마무리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수화운은 생각이나 계획을 짜는 운이에요. 수가 목으로 가거나 즉 수생목을 하는 운이거나 화가 금으로 가는 운일 때 실천을 하는 운이라고 해요. 그러면 운에서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 6개가 있었죠. 아까 신왕한 3가지와 신약한 3가지. 운에서는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근왕한 사람이 성리를 부리는데 관살운을 능멸하겠대요. 신왕한 사주들. 그렇지만 이거는 학술적인 자료일 뿐이에요. 사실은 근왕한 사람이 관살운을 능멸하는 게 아니라 관살운 앞에서는 모두가 나약해져요. 이 나라에서는 단 한 사람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살운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방자들한테는 극신약으로 새로 도착한 그 육신운의 미끼가 되는 거예요. 육신은 남보다가 더 나아지고 싶은 경쟁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이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살지 않는 단계에 있어요. 누구나가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살운이 오면 일단 일이 너무 힘든 운이 왔습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신앙하게 되면은 그 손님이 신앙하면은 능히 관살운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데도 억울하다고 말을 해요. 만약에 재성운이 오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려놓고 일과 싸우고 남하고도 싸워요. 그리고 식상운이 오게 되면은 근황하면은 능히 그 식상을 감당하고 현장 능력으로 발휘가 될 수가 있겠지만 누구한테나 지쳤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인성운이 오면은 뭐가 뭔지 몰라서 나 미쳐버리겠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겠어. 정말 돌아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허접한 사람을 취급을 해서 말을 해줘야 잘 맞아요. 우리나라는 6.25 이후 15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80대가 된 자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각 교육기관이나 어떤 문화예술기관에 가면은
50대부터 70대가 공부를 하러 다니죠. 인성은 나도 아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다. 나도 지식인으로 취급받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수나 정화는 배우고 싶어하는 운이에요. 원래 개수운이죠. 배우고 싶어하는 운이에요. 그리고 인성운을 옛날에는 그냥 손주 보는 운, 자식 돌보는 운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식이 하는 짓을 그냥 아는 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부하러 다니는 운이라고 해요. 개수는 이제 지식이 되고요. 정화는 실용적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55년생서부터 71년생 정도까지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죠. 인구가 가장 밀집했어요. 지금 95년생에서부터 2008년생까지를 Z세대, 신세대라고 하죠. 신세대. 그리고 80년생은 이제 9세대에 들어가요. 그렇죠? MZ세대 뭐 이러잖아요. M세대라고 하나요? 그리고 70년대생들부터는 이제 막 9시대, 99시대생들이죠. 60년, 61년 뭐 이러면은 지금 노인세대에 들어가요. 60년대생은. 그래서 지금은 아주 신세대들도 취업하기가 아주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9세대, 그 노인 세대까지 실업자 수가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개 인성운이나 개수운이나 정화운이 오면은 제2의 직업을 만드는 운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노인 세대들은 성실근면하게 열심히만 일하면 되는 줄 알았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제 99세대가 되는 50대들은 어떤 문화의 홍수 사태 속에서 살아서 약간 애매한 세대예요. 다재다능하지만 그것을 하나로 전문화시키지를 못했고요. 현재 신세대들은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중에 하나를 찍어서 전문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 전문화로 인해서 다재다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재다능을 이기려면 전문화가 돼야 되겠죠. 신규 사업 조직의 기업 사장들 중에서 지금은 신세대들이 많아요. 50대들은 이제 자영업자들의 사장들로 어떤 성실근면한 노동형 사장이에요. 전문가가 되려고 배우기는 하지만 머리가 이제 잘 안 돌아가요. 50대부터. 그래서 이제 그 9세대들과 신세대가 지금은 부모와 자식 간이잖아요. 저 신세대의 부모가 지금 9세대들이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있어요. 서로 취업 전선을 놓고.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이 하는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교묘하게 자식을 방해하고 있죠. 문화 강국인데 지금 K 문화국이죠. 요즘 K 문화가 뜨고 있죠. K 팝이 뜨고 있고 K 영화 산업도 뜨고 있고 뭐 어쨌든 그래요. 그 문화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걱정과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실패할까봐.
그러니까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그 요행을 바라던 세대들은 이제 2000년부터 정신이 돌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면 적어도 75대 1 정도의 경쟁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74명은 우울증 환자가 돼서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배운 대로 말을 해주면 안 맞아요. 내정법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이 있으면 돼요. 정성을 가질 줄 알아요. 사주가 별 볼 일 없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왔는데 그 사람한테 더 절망적인 말을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살게 해야 되고 만족하게 해줘야 돼요. 정성을 지닌다는 것은 사람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하게 하고요. 현재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야 돼요. 내가 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안 돼,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일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방법론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경쟁을 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 상대를 관용해주고 상대에게 관대해야 돼요. 남을 인정해주고 관용해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사과할 줄 알고 따지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취급하고 안가품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져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명랑해야 되고 낙천적이어야 돼요. 명랑한 것을 산만하다고 하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경쟁을 이기는 방법은 관대와 관용, 명랑과 낙천적 대인관계와 상대를 칭찬해줘요. 칭찬할 때도 말투를 조심해야 돼요. 흠잡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아야 돼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지혜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문성이 부각되는 시대죠. 물가가 상승될 대로 상승됐어요. 상대적 빈곤감이 더더욱 팽배해져가요. 그래서 모두 자기가 이제 양반이라서 타인들에게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모두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양반이고 빈곤하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무리를 하게 돼요. 모두가 다 사장이 되고자 하고 모두 다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 시대가 왔어요. 20, 30대가 영끌해서 아파트 사는 것들을 봤듯이 모두가 경쟁에서 지고 싶어 하지 않고 남들보다가 나아지고 싶으니까 결국은 모두가 실패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재관은 실패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관은 관운이 왔다, 신분 상승의 실패, 재운이 왔다, 소유의 실패, 사업의 실패, 이렇게 통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관이 천간에 투관되지 않은 인하식 사주는 상대가 망해서 내가 성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재물적인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분명히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의 재관이 보이면 신분 상승 실패로 우울증 환자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재관과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주를 우리는 인나식 사주라고 해요. 그 인나식이 성공하는 이유는 자기 실력이 막 늘어나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막내해 주니까 본인이 흥해지는 거예요. 표범하고 호랑이를 전부 잡아버리니까 고양이와 쪽제비, 너구리 이런 것들이 대장이 된 것이죠. 이것 같은 거예요. 사람은 제 자식이 잘 살아야 된다는 본능이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90%예요. 자식이 잘못될까봐 하는 그 우려하는 두려움이 90%.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10%. 그러니까 자식이 결국은 잘못 살 거란 생각을 90% 하는 거예요. 대개 부인들은 자신의 생존 문제가 남편한테 달려 있으니까 남편이 계속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계속 직업이 있을 거라고 믿는 마음은 30%예요. 남편이 머지않아서 또는 이제 언젠가 실업자가 되어서 놀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70%예요. 남편들은 내가 늙으면 아내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인가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본능적인 의문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남자가 필요한 것은 여자죠. 여자가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믿음이 상실되어서 이별이 많아지죠. 결국 고객의 질문은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부인은 남편이 언제까지 돈을 벌 것 같으냐고 묻죠. 남편은 이 여자가 나와 노부부가 될 때까지 같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요. 부모가 자식을 물어볼 때는 얘가 틀림없이 잘못되죠?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보러 오는 것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이고, 남편은 75세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아내들의 마음이고, 우리나라 여자들은 남편을 책임질 생각이 가슴속에 없기 때문에 항상 친목 활동을 자주 해둬야 돼요. 그래서 부부란, 노후란, 부모와 자식 관계란, 젊었을 때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돌, 거기에 대한 가이드맵에 대한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상식적인 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회적 철학을 알아야 육신을 할 수가 있고요, 자연과학을 알아야 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격과 육신, 음양과 오행, 그리고 지금의 때, 요 5가지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줘야 돼요. 5가지로 보면은 틀림없이 잘 맞는데 손님은 여기에 따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통변으로 위로와 설득을 할 수 있는 정성을 가져야 되고, 또한 위험성을 가져야 돼요. 위험성. 때로는 가볍게 코미디언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상담을 할 때 망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을목이 병화가 없는 사람한테
금을 녹일 수가 없어서 상처만 당한다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힘들어진다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힘든 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상담이에요. 없는 병화가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